앤디 빅스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나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뉴스맥스의 웨이크업 아메리카에 오늘 출연을 해서요. 오늘 아침에 출연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좀 전에 보도해드렸던 케빈 맥카티의 하원 의장 자격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였고 또 하나는 지금 애리조나주에서 논란이 아주 커지고 있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부분,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케빈 맥카티 이야기를 먼저 좀 전해드리자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진짜 케빈 맥카티가 민주당과 이 바이든 행정부와 싸울 그런 인물이냐, 투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옆으로 비켜서 가지고 싸울 누군가를 우리에게 내주기보다는 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할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케빈 맥카티가 공화당 내에서 맥카티가 상원 원내대표가 하원 의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끓으면 그러면은 그럼 너희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안 나가겠다, 하원 의장 안 하겠다라고 고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민주당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케빈 맥카티가 민주당 사람들을 만나서 손잡아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 떡국물 하나 줄 테니까 하원에서 투표할 때 나 좀 찬성표 찍어줘 라고 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안타깝습니다. 지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전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케빈 맥카티를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누구를 세울 것이냐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럼 이 공화당 하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더군다나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백악관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원 공화당 다수당 체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해 줄 만한 사람을 찾기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222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공감대를 전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찾는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란은 이제 사실은 공화당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이렇게 군부를 떼워서 케빈 맥카티로 하여금 딴짓 못하게 자꾸 견제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날리는 것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빅스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맥카티는 6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그 상태를 바꾸거나 혹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항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는 그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도 우리의 공화당 회의는 사람들은 그가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그만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월 3일 이전에 합의된 후보를 얻자, 그러니까 새로운 후보를 찾자라는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누구를 추천하겠느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딱히 누구다라고 대답을 안 하는 본인이 출마를 했다가 아주 큰 차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은 지금 못하는 상황일 거고요. 다른 사람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누가 적당하다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중요한 얘기는 이제 애리조나주 얘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애리조나주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앤디 빅스 의원은 지금 캐리 레이크 주지사 후보가 마리코파 카우니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놓았는데 그 소송에 확실한 근거가 있다.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낸 소송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 모든 보도에서 그녀의 말이 정확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애리조나 선거 관리자들의 잘못된 관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은 지금 캐리 레이크만 한 것이 아니고 아베 하마데라는 인물도 그러한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다. 아베 하마데도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 선거 결과에 좀 불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마데 후보도 지금 소송을 좀 제기하고 있는데 그 소송도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크의 선거 캠프는 선거일 전후에 개표를 위한 카우니의 과정에 대해서 내부 문서를 공개해달라. 그러니까 선거일과 선거일 전 그리고 선거일 후에
이 투표 개표 과정과 관련되어져 있는 인물들이 어떤 통신을 주고받았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정보들을 제공을 하라. 정말 선거가 투명하게 깨끗하게 치러진 건지 우리한테 확인시켜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빅스 의원은 이 레이크 후보가 자신의 사건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이 무엇을 판결할지가 관건이다. 관건은 레이크가 증명하는 것보다는 법원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선거가 잘못 치루어졌다. 이 선거가 잘못 치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날 뭐 프린트가 뭐 문제가 생기고 잉크가 없어서 기다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2시간, 3시간 기다리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투표를 못하게 된 이런 상황들. 이런 그 선거 방해 행위와 유사하나 그러나 고의적으로 한 방해 행위라고 하기가 어려운 애매한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선거 방해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선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근데 진짜 선거 방해 행위가 발생했는지 안 했느냐 이걸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판사의 판단이 전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애리조나주의 이 판사들이 선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낼지는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판사들이 이 선거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재선거를 실시하자라고 판결을 내리면 엄청난 파장이 생기겠죠. 당연히 선거를 다시 치루한다는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선거가 치러졌으니 일단 그것이 어찌됐건 간에 법적으로 이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은 그냥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선거 결과를 인정하겠다라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저희가 좀 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애리조나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